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제 10장 청소년 활동 관련 시설 현황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활동 관련 시설 저희가 표지에 보시면 141페이지에 보시면요. 청소년 시설이 생각보다 좀 다양해요. 그리고 분류하는 방식이 이런 부처에서 이제 실제 진행하는 그런 사업들, 그러니까 법령의 근거에서 진행하는 그런 운영되는 기관들을 분류를 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분류되는구나 라고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적인 부분의 근거를 가지고 한번 청소년 시설을 정의해 보려고 합니다. 청소년 시설이 뭘까? 기본적으로 동네에 있는 것들부터 먼저 얘기해 보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회지, 뭐 청소년 문화센터라고 하기도 하죠. 뭐 상담복지센터도 있고요. 뭐 유소 호스텔도 보신 적도 있을 거고 수련원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시설들이 있죠. 근데 이 시설들이 청소년 시설이다라고 되려면 일단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됩니다. 그런데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이긴 한데요. 학교를 청소년 시설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이건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교육부에 관련된 법령에 근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교육기관이라고 하죠. 기관이라고 하고 청소년 시설은 예, 지자체가 이제 만들어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지자체가 운영 주체예요. 예,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느냐 아니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부분도 좀 달라지는 것 같긴 해요. 물론 청소년 시설 중에 공립 시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인근에 있는 거는 이제 고흥의 이제 우주센터, 예, 국립 청소년 수련 시설이죠. 또 전북에는 이제 김제 농업센터가 있어요. 거기도 이제 국립 청소년 수련 시설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큰 시설은 천안에 있어요. 독립기념관 옆에 가보면 국립청소년 수련원 예, 이라고 되어 있어요. 청소년 지도사들 연수도 받고 청소년들이 가서 이제 체험 프로그램도 하고 하는 시설이죠.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학교는 아닙니다. 그것도 청소년 시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설을 만드는데 어떤 법을 근거로 만들었냐에 따라서 예산도 다르고 종사자도 다르고 그리고 기관이 이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다른 것입니다. 144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 시설의 정의가 되어 있어요. 청소년 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에서는요. 청소년에게 활동 복지 보호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활동 복지 보호. 네, 활동 복지 보호 세 가지 영역.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청소년 기본법 제 18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예, 이거는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법에 보면 할 수 있다. 네, 이거 되게 많아요. 참 믿음이 좋은 분인 것 같아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건 나 별로 안 좋아해. 해야 된다를 좋아해요. 해야 된다. 근데 되게 웃긴 게 있어요. 이제 공직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법을 지키고 이제 법을 시행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청소년 기본법에 있는 법은 어기면서도 잘 안 지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청소년 수련관이 없는 지자체가 전라남도에는 반절 정도 됩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없는 거예요. 네, 이 법을 어기고 있거든요. 안 지키면서 네,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어, 실제로 청소년 수련관 하나 지으려면 한 100억 들어갑니다. 100억이 넘는 돈이 들고요. 영광도 지금 청소년 수련관을 이제 지으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도에서 이제 80억이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억을 더 내가지고 이제 지어야 돼요. 어, 근데 이제 청소년 기본법에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돼 있고요.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보면 수련 시설에서 뭐 하는 거야? 거기 보면 이제 수련 활동, 교류 활동, 문화 활동이라고 돼 있고요. 수련 활동은 뭐냐면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청소년 시기에 배워야 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하는 게 수련 활동. 두 번째 교류 활동은 뭘까요?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 다양한 교류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활동이 바로 교류 활동입니다. 그러면 문화 활동은 뭘까요? 문화 활동은 예술, 스포츠, 동아리, 봉사 활동 등을 통해서 청소년의 문화적 감성을 높여주는 활동을 바로 문화 활동이라고 하고요.
수련거리는 뭐냐면 이런 그 앞에 있는 수련 교류 문화 활동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수련거리라고 합니다. 예, 프로그램의 손우리말이 수련거리입니다. 네. 이게 이제 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름이고요. 활동진흥법에 보면 예, 한 번 더 나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 활동시설, 활동 프로그램, 청소년 지도자들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네.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죠. 네. 그리고 청소년 활동진흥법 11조에 보면 어, 그 기초 지자체는 한 개 이상의 수련관을 운영해야 한다. 네, 라고 돼 있고 국가는 수련시설 설치 운영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게 문제죠. 할 수 있다. 이라고 할수 있다. 아, 해야 된다. 이렇게 찬송을 바꿔야 되려나? 찬송 바꾸면 안 되나? 뭐 어쨌든 이제 수련관은 지어야 되는데 예산은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줄 수 없다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영광군 이제 제가 사는 곳이니까 연간 예산이 한 8천억 됩니다. 8천억. 근데 청소년 수련 시설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연간 한 3에서 4억 정도 되는데 그 8천억이니까 0.05% 정도 되겠네요. 네. 0.05%도 쓸 가치가 예, 없는지 예, 많이 좀 시간이 걸리면서 짓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짓는다는 게 어딥니까? 네, 아직 11개는 있지도 않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네, 영광군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지어주셔서. 그래서 수련시설이 이제 법에 따라서 이제 지어지게 됩니다. 100억 원이라는 예산을 쓴다는 게 법 근거 없이는 불가능하겠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청소년 활동 지원을 위한 법 체계는 명확히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걸 왜 해야 될까요? 145페이지에 설치 운영의 필요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른들은 뭐 저녁 때 한잔 하시고 놀고, 네, 노래도 부르시고, 네, 이렇게 놀잖아요. 근데 사실 그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내가 쉴 수 있는 그곳 어렸을 때는 학교였겠고 그게 동네였겠고 뭐 이제 저희 어렸을 때는 수련 시설이 없었으니까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들 했잖아요. 이제 거기가 이제 청소년 시설이었죠. 뭐 청소년을 전담으로 일하는 게 교사 말고 대부분 교회 전도사님들이 이제 청소년 사역을 전문으로 했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니 그냥 반이나 우리나라 나이도 별로 차이 안 났어요. 다 신학대 그 신학생들이었잖아요. 대학생들. 저 고등학교 때 대학생이랑 몇 살 차이 났겠어요. 근데 그때 막 전도사님이 막 대단했던 것 같아. 전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청소년은 그렇게 모델을 삼으려는 사람들 멘토들을 막 찾는 그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그때 전도사님들보다 지금 청소년 지도사나 상담사들은 그래도 전문적인 교육도 받고 이제 안정적인 직무 환경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곳에서 청소년의 이해가 있는 사람이 청소년을 지도하는 것 이런 것들은 청소년 시설이 꼭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필요성이 되겠죠. 그리고 음, 청소년 활동 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보면 사실 그동안 청소년 사회 참여나 청소년 봉사 활동 청소년 체험 활동, 청소년 축제 뭐 청소년 수련 시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학교에서도 비스무리하게 하긴 하지만 지역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청소년 사업은 학교에서 시행되지는 않죠.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열심히 일하시는 장학사님들이 많으면 시행이 되겠지만 어쨌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사업은 청소년 수련 시설이 어, 예, 유일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주말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방학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사실 학교 방학 때문에 쉬잖아요. 그럼 이제 그 수련관에 와야죠. 예, 문화센터에 와야 되고 그 방학 프로그램, 주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학생들이 학교가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기능과 역할이 아니었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학교의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멍해를 예, 내릴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청소년 수련 시설이
이제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기능들을 하는 보조적인 기능이 아니라 학교가 원래 해야 되는데 못하는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전 시간에도 강의 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교육 과정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짜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의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하고 싶은 지역의 특징들을 반영한 그런 프로그램은 어쩌면 이제 청소년 수련 시설이 해야 될 그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겠죠. 저는 교육이 그 대한민국의 인재를 만들어내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인구 절벽, 인구 감소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막 지역 소멸 뭐 이런 말까지 만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역이 소멸될 것 같으세요? 아니 뭐 이미 그 삼국시대부터 수많은 그 행정구역이 합쳐졌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계속 했어요. 지역 소멸은 어쩌면 우리 역사 속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뭐 인구가 뭐 2만 명 미만, 1만 명 미만 줄어들고 그러면 물론 없어지겠죠. 그러면 좀 큰 체계 행정구역으로 바뀌겠죠. 지역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단 인구가 줄어들 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시대는 도시화의 물결 때문에 도시화, 세계화 이런 물결 때문에 이런 지역의 삶에 대해서 부각되지 않고 있지만 이제 행정안전부 사업에서는 그런 부분이 엄청 부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도시의 삶에 지친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서울 인구가 빠져나오고 있고 이제 경기도로 분산되고 있지만 경기도에서도 그 인구들을 다 떠안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이제 경기도의 인구가 이제 고향으로 이제 내려오는 인구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실제 이제 제가 사는 영광에도 많은 청년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에서의 삶을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와서 나에게 맞는 직장이 없어라고 이제 또 도시로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영광에 와서 이제 1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어디에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 내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디에 살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그 지역사회의 중요한 일들, 그 지역사회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에 내가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여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고로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저는 내렸거든요. 청년들과 청소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7페이지 청소년 활동에 따른 시설 현황을 한번 보실게요. 활동진흥법에 따른 시설이 있죠. 네, 148페이지 보시면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 집, 특화시설, 야영장, 유소, 스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청소년 활동진흥법에서 지정한 기관들이죠. 이게 얼마나 많이 있냐면 2020년도에 보면 이제 그 전국에 수련관이 191개, 네, 191개가 있어요. 원래 이제 민간 청소년 수련관이 전국에 2개 있었거든요. 제가 그 2개 중에 하나에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그 제가 근무했던 그 2개 중에 하나가 어, 예, 그 폐쇄됐어요. 왜냐하면 민간 자본을 가지고 수련관을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결국은 이제 이런 그 청소년 수련 시설은 공공재라는 것이 확인될 수밖에 없죠. 전국에 문화의 집은 294개가 있고요. 수련원은 160여 개가 있습니다. 야영장 32개, 유소 호스텔 108개, 뭐 특화 시설 15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화 시설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국립 청소년 수련 시설들이 특화 시설 안에 들어가 있지요. 음, 이렇게 청소년 수련 시설이 전국에 800개가 있습니다. 800개. 그리고 저희가 이제 220개 지자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당 평균 4개가 있는 거죠. 기초 지자체당. 중앙정부의 수련 시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립, 평창수련원, 김제수련원, 뭐, 예, 그 또 저기 고흥수련원 이런 데가 예, 국립 시설이고요.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 군, 구에 있는 예, 청소년 청소년 그 수련관 그리고 문화의 집들이 이제 지자체 수련 시설입니다. 수련 시설 설립할 때 사전 검토를 해요. 사전 검토를 해서 건립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그 이제 법령에 나와 있는데 없는 지역에서 저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도에서 예산이 먼저 나오고요. 이제 지자체가 부족한 예산을 내서 이제 짓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청소년 수련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수련관 문화의 집,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제 청소년 이용 시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용 시설은 뭐냐면 문화예술진흥법, 과학관 운영법, 체육시설, 평생교육법, 뭐 산림휴양원, 수목원, 사회복지 시설, 시민회관 이런 데들이
다 청소년 이용 시설입니다. 수련 시설은 소속이 돼서 활동하는 곳들이고 이용 시설은 그냥 프로그램 있을 때 갔다 오는 데요. 수련 시설이 이용 시설처럼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회원도 없고 프로그램 열어서 그냥 그 프로그램을 하고 가고, 네, 회원은 없어요. 이제 그 멤버십을 만들려고 좀 청소년 참여 활동을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곳들이 많은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용 시설과 수련 시설이 이게 다르다. 소속감이 있는 곳은 수련 시설, 그냥 어쩌다 한번 가는 데는 이용 시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뭐 무슨 문화예술 공연이나 운동하러 간다거나 산에 가서 뭐 등산을 한다거나 그런 데를 수련 시설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이용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 시설은 그래서 뭐 뭐 뭐 박물관, 도서관, 문예회관, 뭐 문화원 이런 데고, 과학관에서도 서울 국립과학관이 있죠. 광주에도 과학관이 있어요. 체육시설은 뭐 엄청나게 더 많겠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설이라는 겁니다. 시설. 건물이 지어져 있고 그 건물 안에 종사자가 있고 종사자가 청소년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 그런데 저희가 다음 개념을 보게 되죠. 그게 뭐예요? 청소년 단체입니다. 청소년 단체가 뭘까? 단체는 뭐 하는 걸까? 그러니까 청소년 활동 복지 보호 사업을 주로 하는 단체. 이거는 민간 단체예요. 건물이 없어도 돼요. 사람이 모이는 건 사단법인, 그 예산을 돈을 자본금을 넣어가지고 만든 건 재단법인, 그리고 이 두 가지 개념을 다 합친 개념이 비영리 민간 단체. 이렇게 그 청소년 단체가 이 세 개 이 큰 범주는 청소년 비영리 민간 단체, 재단법인, 그리고 사단법인, 뭐 임의단체,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청소년 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청소년 단체가요, 과거에 수련시설이나 상담시설들이 하던 것들을 대신했어요. 그 청소년 단체 대표적인 곳 아시죠? 제가 근무했던 YMCA. 네, 이런 데가 청소년 단체인 거예요. YMCA에서 뭐 했어요? 뭐 청소년 합창단, 청소년 중창단, 청소년 오케스트라, 뭐 아기 스포츠단도 하고, 뭐 이제 실용지기단 이런 거 하면서 청소년도 이제 정치를 알아야 된다 이런 교육 옛날부터 했고, 환경 교육도 했었고, 지구 시민 교육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막 하는, 국가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민간인들이 모여서 만들어서 이런 좋은 청소년 교육을 하는 곳들이 청소년 단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우려스러운 건 광주와 전남에 페이퍼 컴퍼니 청소년 단체가 그렇게 많아요. 회원도 없고 이사회도 없고 사업도 없어요. 근데 여기가 왜 청소년 단체라고 하느냐? 청소년 수련 시설이나 상담센터를 위탁하는 곳이 바로 청소년 단체인데, 이 시설을 위탁하기 위해서 실체가 없는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법적으로 이걸 위탁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광주에도 겁나게 많아요. 그래서 청소년 단체 이상한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단체를 좀 더 지원을 하고 청소년 단체가 더 기능할 수 있도록 돕자라고 만든 게 청소년 단체 협의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청소년 단체 협의회가 있으면 청소년 수련 시설은 청소년 수련 시설 협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지도사의 처우 개선, 청소년 지도사의 역량 강화, 그리고 청소년 시설에 대한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을 모여가지고 막 토론도 하고 정책 제안도 하고 이런 것들이 협회나 협의회가 그런 거 하는 겁니다. 네. 이제 근데 여기 참여하려면 기본적인 식견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체 협의회 보면 이상한 분들은 잘 못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좀 메이저 단체들이 좀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YMCA나 YWCA나 흥사단이나 뭐 이런 데들, 네, 좀 메이저 단체들, 또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 뭐 거의 뭐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뭐 아람단 이런 것들도 다 거기에 포함되는 단체에 포함되는 것들이죠. 단체가 건강해야 돼요. 원래는 단체가 건강했거든요. 단체가 더 강했고 과거에는. 근데 갈수록 인건비가 반영되는 수련 시설들이 생기다 보니까 회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단체보다는 훨씬 더 안정되고 그거를 더 근무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청소년 수련 시설이 이제 대세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법령 하에 있는 청소년 시설이 활동을 주도하고 있고 청소년 단체는 약간 좀 위축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설이 어떤 건지 좀 아시겠죠? 단체가 어떤 건지 좀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시설과 단체는 구분하셔야 될 것 같고, 청소년 수련 시설과 청소년 이용 시설은 이제 구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실 수 있으면 오늘 수업은 성공. 네. 어, 이제 다음 주에 강의 때 이제 얼굴 보고 또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만나요.